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11월 14일 6시 32분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비트 스탬프 차트입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차트를 봐야 되나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차트를 봐야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차트는 바이낸스 비트코인 선물 차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장 큰 비트하고 이더리움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바이낸스 선물 차트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바이낸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 역사가 대략 한 10년 정도 됐는데 최근 한 5년 정도의 역사만 담고 있는 차트라서 좀 지금은 장기 프레임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비트 스탬프 차트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트 스탬프 차트를 보시게 되면 뭐 제가 이 그림은 벌써 작년 11월, 12월에 트레이딩 뷰에 올려드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 자체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채널은 이 채널, 이 하방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좀 여기 14.5 정도, 14.4, 14.5, 14.6 내려오게 되면 한번 추매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냥 업비트에서 김프만 한 2, 3% 빠지고 15.5 쌍바닥도 못 찍고 지금 다시 또 16.7까지 반등을 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가장 중요한 라인은 이 라인인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저항 라인은 이게 되겠죠. 저항 라인은 실은 지금 요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차트가 빠졌는데 요게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단 채널에는 제가 어제 혹시 분석해 드렸던 월봉 분석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이평선이 20개월 EMA라 그랬죠. 근데 20개월 EMA가 지금 같이 내려오고 있고 주봉상 보시게 되면 이 20개월 EMA는 제가 주봉에서 가장 중요한 이평선이라고 알려드린 이평선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주봉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평선이라고 알려드린 이평선이 있습니다. 365주 EMA 말고요. 365주 EMA는 최근 6개월에 발견된 저점 라인이고 지난 이 구간 동안 비트코인 차트 분석에 있어서 이 구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이평선이 하나 있습니다. 지지 저항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평선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평선의 위치, 그 이평선의 가격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365주 EMA하고. 근데 그 이평선이 이 채널하고도 연관성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난 2년간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저점이 어디에서 형성이 됐냐면 벌써 이제 이 분석도 해드린 지 꽤 됐는데 지난 작년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안에서 결국 바닥이 만들어졌죠. 요 안에서. 요 안에서 결국 바닥이 만들어졌죠. 요 안에서. 뭔가요? 이게 왜 틀어져 버렸냐? 요것도 하나 꼭 그어두시고 쌍봉 패턴으로 봤을 때 이 안에서 저점이 만들어졌고 제가 직전 분석 많이 해드렸던 시절에 보시게 되면 왜 안 나오냐? 이게 왜 복사가 안 되냐? 짜증나게. 복사가 안 되네.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놀 거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가 깨지니까 다시 또 아래 채널에서 근데 지금 아래 채널에서 몇 개월 동안 놀고 있나요?
엄청 오랜 기간을 지금 놀고 있죠. 벌써 1, 2, 3, 4, 5, 6, 7개월 동안 지금 이 아래 채널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럼 설사 올라가더라도 이 채널 상단이 돌파되기 전에는 올라가더라도 또 이 채널 위에서 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이 채널 위에서 놀게 되면 저점은 365주 EMA가 되겠고, 그죠? 여기 고점은 어디가 되나? 이평선으로 60주 EMA 꼭 기억하고 계세요. 365주 EMA, 60주 EMA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20개월 EMA도 제가 왜 중요한지 어제 말씀을 조금 드렸었죠. 이해되시죠? 20개월 EMA. 지금 당장 보시게 되면 20개월 EMA가 깨져서 차트가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20개월 EMA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0개월 EMA 위에서 유지되던 여기까지는 상승장, 여기까지는 상승장, 여기 평행 채널의 상단이죠. 20개월 EMA가 깨진 요 아래에서는 지금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20개월 EMA가 깨진 이 아래에서는 지금 하락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조정장이.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지금의 조정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파하기 위한 급선은 어디라고요? 당연히 여기가 되겠죠. 그 이평선은 어디고요? 20개월 EMA이고 주봉으로 따지면 어디라고요? 주봉으로 따지면 어디라고요? 주봉으로 따지면 어디라고요? 60주 EMA. 즉 여기 채널 상단에서는 상승장, 여기 채널 하단에서는 하락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게 상승장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채널 상단으로 올라가야겠죠. 이게 다시 상승장이 되기 위해서는 채널 상단으로 올라가야 되겠고, 당연히 지금 이 채널을 그어 놓으신 분은 이게 넥라인이고 꽤나 중요한 저항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자체도 의미가 있죠. 보시게 되면 자, 여기까지는 조정, 그죠? 여기까지는 조정. 여기 아래에서 채널 중간값 기준으로 여기 아래에서는 조정. 차트를 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 위에서 올라가니까 상승장, 그죠? 다시 채널 중단 아래에서 왜 이게 자꾸 움직이냐 짜증나게. 이게 다시 채널 아래로 이게 다시 채널 아래로 내려오니까 하락장. 이거 채널 중단도 못 지키고 수직으로 내려오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차트가 어디에서 놀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아래에서 놀아버리는 거죠. 그럼 당분간 계속 여기에서 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안 되는데. 당분간은 여기 아래에서 차트가 놀 가능성이 높다고요. 아래 기준은 대략 한 15K, 위의 상대는 대략 한 21K나 한 22K 정도 되네요. 그러면 내가 이 채널 안에서 매매 전략을 만약에 세우겠다. 나는 초장기 유저가 아니고 나는 뭐 기껏해야 차트 오래 끌고 가지 않고 그냥 기껏해야 한 몇 주, 몇 달 스윙으로 먹는다 그러면 간단하죠. 여기에서 살고 여기에서 파는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죠. 언제까지? 이 채널이 돌파되기 전까지. 이 채널이 돌파되게 되면 어디에서? 이제 여기를 전략으로 삼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어디에서? 여기에서 사고, 어디에서? 여기에서 팔면 되죠. 손절은 어디에서? 여기가 깨지면 일봉으로 깨지든 주봉으로 깨지든 그건 자기가 알아서 잡는 거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가격대가 여기에서 놀고 있으니까 여기가 돌파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돌파되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차트가 놀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즉 이 채널을 이용하게 되면 근데 이 채널이 아니고 잘 보세요. 이 채널이 아니고 저는 이제 실은 이 채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널은 뭐라고요? 작년에 올려드렸던 그 트레이딩 뷰 글은
단순히 위에 있는 그림뿐만 아니라 아래 그 스크립트 내용까지 꼭 좀 숙지 한번 해보세요.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채널이 이 채널이라고요, 실은. 이 채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채널이. 결국엔 제가 봤을 땐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엔 지금은 이 채널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이 채널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가격이 이렇게 아래로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저점이 계속해서 하락한다고요. 이해되셨죠? 방금 제가 그어드렸던 채널은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채널인데 지금 이 채널은 저점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채널이고 고점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실은 이 채널이 더 무섭다고요. 가격이 계속해서 하방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이 분석도 그냥 뭐 처음 해드리는 분석이 아니라 이때 상황 설명해 드리면서 그땐 주봉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때 여기 깨지니까 큰 하락 나왔고, 그죠? 그 차트가 이제 다시 또 여기가 장대 음봉으로 깨지니까 이제 여기에서 또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추세 돌파더라도 여기에 머물게 되겠죠. 결국 핵심은 뭐가 될까요? 핵심은 이거 관점에서 보면 핵심은 이제 여기를 뚫느냐 마느냐죠. 여기를 뚫느냐 마느냐. 근데 이 라인이 지금 뭐가 타고 내려오고 있다고요? 요거 20개월 EMA. 주봉상 뭐가 타고 내려오고 있다고요? 60주 EMA. 주봉상 빨간색 이평선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 뚫게 되면 이제 당분간은 가격대가 또 이제 요 위에서 놀겠죠. 이제 여기를 뚫어내면 또 가격대가 요 위에서 놀겠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채널의 이론입니다. 이게 매물대죠. 쉽게 말하면 매물대죠. 매물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의 채널이 또 생기는 거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채널이 하나가 또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깨지면 던지셔야겠죠. 이 올라가는 덩어리가 깨지게 되면 이제 던지셔야겠죠. 다시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니까요. 하단 채널 또 내려오게 될 거니까. 이제 이 덩어리는 내려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또 놀게 되겠죠.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제가 꿀통 최근에 많이 풀고 있어요. 원래 알려드리면 안 되는 꿀통을.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이건 다시 제가 좀 그어 놓을게요. 저는 지금 눈에 띄는 게 이제 이게 일목균형표거든요. 일목균형. 지금 이게 지금 눈에 띕니다. 보세요. 지금 일목균형표상 추세 전환이 나오기 지금 직전 자리거든요. 추세 전환 나오기 직전 자리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일목균형표가 음봉구름에서 양봉구름이 살짝 띄워지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딱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늦어도 다음 달, 빠르면 이번 달, 즉 다음 주라도, 내일이라도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추세 전환이 꼭 상방으로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대신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그게 하방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요. 하방으로도. 그래서 뭐 이제 일목구름까지 설명해 드리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일목균형은 그냥 이렇게만 그냥 말씀드리고 말게요. 일목균형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공부해 보시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이제 양운에서 음운으로 바뀌는 타이밍인데 쭉 하락이 나왔죠. 다음 달부터. 이때는 이제 여기인데 여기 일목균형이
장대 양봉이 이제 크게 나온 달이긴 한데 그 다음 달에 고점 찍고 하락한 마지막 양운 자리가 이때죠. 보시게 되면 마지막 양운이 걸쳐져 있는 라인이 이 라인이잖아요. 이 라인 딱 이때부터 여기까지가 양운이잖아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나요? 이때까지가 양운이 지금 끼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양운에서 음봉으로 바뀌는 게 이때고 이때 처음으로 20개월 EMA가 깨졌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술적 분석이 어떻게 보면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점을 가리키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뭐 피보나치, 채널, 이평선, 매물대, 다른 보조지표, 일목균형 전부 다 한 점을 가리키는 순간이 있는데 지금 그 순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저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뉴스 보시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좀 조금씩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번 과거를 볼게요. 일목균형 바뀌는 타이밍이 언젠가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네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1, 2, 3, 4, 5, 6개월짜리 장대로 월봉 기준 장대 양봉이 뜨잖아요. 그리고 좀 더 과거로 살펴보자면 언제 있나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엄청 과거로 2018년 여기가 지금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는 자리거든요. 이때 저점 찍었다고요. 이때 저점 나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쉽게 말하면 일목균형표상 봤을 때 어디하고 똑같다고요? 여기하고 똑같다고요. 2018년 12월. 이때 이 3K에서 피트 잡으신 분은 이더리움 잡으신 이때 이더리움 몇십만 원 할 때였어요. 이때까지 끌고 갔기만 했어도 그냥 다 부자 되는 거죠. 진짜 100만 원어치만 사도 그냥 몇 억 수익은 나오는 거죠. 이더리움만 샀어도. 알트코인 샀으면 억이 아니고 10억이 되는 거고 엑시 인피니티 샀으면 100만 원으로 10억이 아니라 더 벌었을 것 같은데 10억 이상. 뭐 엑시 인피니티나 또 뭐 많이 올라간 코인 뭐가 있나요? 뭐 몇십만 프로 올라간 코인도 있잖아요. 도지. 이때 도지 100만 원어치 샀고 이때까지 홀딩 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한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억 이상 나왔을 것 같아요. 도지 100만 원어치만 이때 샀으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발트 사지 마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경고예요, 경고 이건. 지금 자발트 건드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자발트는 가격 1000달러만 하락해도 위아래로 막 20, 30%씩 지금 가격 변동성이 있으니까 알트는 좀 천천히 사세요. 알트는 언제 사냐 이렇게 가격이 옆으로 횡보할 때 사야지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알트 사시면 안 돼요. 자발트 사시면. 지금 비트, 이더, BNB만 사시고 알트코인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알트코인들은 차트가 좀 옆으로 빠질 때 사시거나 그래야지 뭐 손절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V자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서 물타기로 알트 사시면 안 됩니다. 비트 이더만 사세요. 비트 이더 BNB 정도만 사세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봐도 지금은 좀 역사적인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목균형표상 큰 변화가 일어난 구간이 이 정도거든요. 월봉으로 보게 되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몇 군데. 하나, 둘, 셋, 네 군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간에서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났어요. 이때부터 쭉 그리고 이제 여기가 깨져서 여기까지 큰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이전까지는 지원이 안 되네요. 월봉상 봤을 때. 당연히 일목균형표 분석도 시간 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분석의 신뢰성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제가 한 3, 4일 전에 올려드렸던 테드 도미넌스 관련해서도 제가 그랬죠.
그 테더 도미넌스를 봐도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까지 해서 테더 도미넌스 고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달 또는 다음 달까지 해서 테더 도미넌스 고점이 나올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토탈 차트 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토탈 차트 저점이 찍히는 날이 비트 알트 저점이거든요. 근데 알트 저점은 실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즉 알트코인은 비트 가격이 한참 올라간 뒤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알트는 천천히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알트로 돈 벌 타이밍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지금 알트 매수하지 마시고 비트 이더 BNB 사세요. 알트코인의 이 추세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 잘 보세요. 알트코인으로 돈 버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여기 저점 잡아서 돈 버시는 게 아니고요. 알트코인의 이 추세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쭉 올라가다가 꺾이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꺾이는 타이밍. 비트코인 장기 추세가 꺾이는 타이밍이 나와요. 그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알트코인 매수해봐야 비트 차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 할 때마다 그냥 속만 타세요. 속만. 절대 장기 존버 못해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알트 여기에서 최저점 잡아서 지금 알트 여기서 최저점 잡아가지고 이때까지 끌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 끌고 가요. 저도 못 끌고 갑니다. 그거. 어떻게 그걸 끌고 가요? 오르락 내려갈 때 알트 위아래로 몇백 프로씩 출렁출렁 거릴 건데. 근데 몇천 프로 퍼센테이지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가 언제라고요? 자, 추세 상승이 나올 때 이 추세 상승이 나올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꺾이는 순간 그 타이밍에 알트 매수 들어가시게 되면 딱 2달 또는 3달 존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알트 가격이 위아래로 안 출렁거려요. 자, 다시 그때는 알트 가격이 비트코인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위아래로 안 출렁거리고 뭐가 나와버리냐면 우상향이 나와버려요.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알트코인이 그냥 우상향이 나와버린다고요. 그때는 존버가 돼요. 왜냐하면 가격 위아래로 안 출렁거리고 아침에 눈 떠 일어나면 돈 복사돼 있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돈 복사돼 있으니까 그때는 알트코인이 이른바 존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몇천 프로 몇만 프로 먹는 시기가 나와요. 나는 알트코인 여기에 사가지고 여기에서 존버 쳐가지고 몇만 프로를 먹는다. 이 과정에서 내가 자 다시 보세요. 이 과정에서 알트코인 나누기에서 최저점 매수했어요. 근데 내가 그 최저점 매수한 가격이 이쯤에서 또 나와 버린다고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부 알트 중에 이때 가격보다 이때 있죠. 9월 10월 이때 가격 더 낮은 알트들 몇 개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정말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 차이가 뭘까요? 이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았고 이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으로 돈을 버시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비트 이더하고 BNB 담으세요. 지금 바이낸스에서 수수료 무료 이벤트 하고 있죠. 현물 수수료 무료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비트하고 이더하고. 근데 언제까지 이 수수료 이벤트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가격 좋아지고 나면 이제 그 수수료 이벤트 끝내고 다시 수수료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각광받게 될 코인이 뭘까요? BNB죠. 바이낸스는 BNB 보유하고 있으면 수수료 할인이 들어가니까. 그럼 그때 BNB 가격도 오른다고요. 그래서 BNB는 좀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피트한 게 이더 10개, BNB 50개에서 100개가 최종 제 시작 포트폴리오입니다. 알트는 나중에 담아도 된다니까요. 나중에 급해가지고 어제도 그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지금 알트 뭐 담으면 좋을까요? 알트 좀 담고 싶은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피트 이더 좀 삽시다. 그 알트들 지금 거의 대부분 스캠 알트들이 대부분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자꾸 그걸 담으십니까?
제 말 좀 꼭 좀 새겨 들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알트로 돈 버는 타이밍은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물론 그 과정에 일부 알트는 여기 저점부터 해가지고 피트랑 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일부 알트도 있어요. 그 알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저는 이더리움하고 BNB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스택스요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과거 기준.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 지금 비트코인 역사에서 가장 큰 추세 상승이 이때거든요. 이때도 한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 한번 봐보세요. 물론 이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90%에서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알트코인이 워낙 힘을 못 쓰던 시절, 알트코인 자체가 몇 개 존재하지 않던 시절. 근데 이때도 보면 비트코인 흡성 대법이 있고 특정 구간에서는 비트가 떨어지든 말든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결국 알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타이밍은 추세 상승이 나와서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승이 끝나고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추세 상승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으로 이어질 타이밍에 그때 맥점을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든 조정이 오든 말든 알트코인들은 그냥 비트코인 쌩까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서 못 버텨요. 비트코인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알트코인들은 그 2배, 3배, 4배, 5배, 6배로 출렁거리니까 도저히 못 참습니다. 못 견뎌요. 제발 비트 이더 좀 삽시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사시면 수수료도 공짜인데 비트 이더는 좀 비트 이더 좀 삽시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뉴스 보면 자꾸 팔고 싶어지고 손절하고 싶고 이거라도 건지고 떠날까라고 싶어지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팔면 호구되는 거예요. 그냥 물려 있으세요. 물려 있으세요. 물려 있으시고 좀 올라가면 본절가 오면 절반 정도는 좀 터시고 안전하게 그냥 나머지 절반만 먹고 가셔야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물탈 자금이 있으니까 존버력도 생길 거 아니에요. 결국 존버 못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떨어졌을 때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대한 대응 자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대로 물려있는 채 아무것도 손발이 묶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존버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나는 떨어져도 물탈 자금이 있다 그러면 또 존버가 돼요. 떨어져 오 감사 떨어져 오 감사 떨어져 오 감사 지금 내 계좌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하면 뭐 두렵지 않죠. 그래서 뭐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은 초점 부분이다 라는 거. 물론 이때도 그랬어요. 저는 이때도 그러긴 했는데 이제 최근에 좀 안 보던 월봉 프레임을 좀 보니까 주봉상에 봤을 때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 구간이 저는 정말 저점 같았거든요. 이 구간이. 그리고 암만 생각해도 저는 FTX가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 이 양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스닥 올라가고 있죠. 나스닥 주식처럼 지금 이렇게 반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주식 계좌는 되게 상태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들어가 있는 거 물리든 말든 그냥 냅두고 있는데 아침에 마이너스 10% 가까이 보고 오더라고요. 아니 비트코인 1000달러 떨어졌는데 비트코인 고작 1000달러 떨어졌는데 김프가 같이 빠지니까 저는 비트하고 이더만 샀는데도 마이너스 10%를 잠깐 보고 오더라고요. 잠깐. 지금은 다시 지금 마이너스 한 3%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거 막 김프 가지고 장난질 하는 것도 되게 짜증나고 진짜 국내 거래소는 솔직히 이용할 때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 봐도. 네, 오늘 그 시황은 여기까지고요. 당분간은 조금 뉴스나 커뮤니티나 아니면 뭐 텔레그램이나 막 이런 데서 쏟아져 나오는 자극적인
이른바 막 공포 때문에 팔고 싶어 죽겠다라는 감정을 유발하는 것들은 좀 멀리 하시고 차트하고 온체인 지표 보세요. 차트. 온체인 지표 한번 봐볼까요? 온체인 지표 말 나온 김에 온체인 지표 이건 왜 뜨는 거야? 확실히 이때보다는 보세요. 온체인 지표만 보셔도 왜냐하면 차트는 거짓말 안 하고 온체인 지표도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퍼나르는 얘기는 거짓말을 합니다. 뉴스는 거짓말을 하거든요. 뉴스는 기자같이 입맛대로 거짓말을 하거든요. 자, 이때보다는 확실히 줄었다라는 게 보이시죠?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입금 물량은 거짓말을 못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금 물량, 출금 물량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입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확실히 이제 FTX 관련 악재도 조금은 이제 시장에 점점점 반영이 덜 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이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잠깐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거 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을 때가 이때였죠. 이때였는데 좀 지금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주중이 되니까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한 여기 수준까지만 안 올라오면 되거든요. 여기 수준까지. 그래서 좀 더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올라왔네요. 지금 좀 이거 블록 단위로 봐야 되는데 블록 단위로 보시게 되면 좀 올라왔네요. 보시게 되면 확실히 좀 올라왔죠. 올라왔네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올라오는 과정에서 좀 여기에서 큰 물량 들어오게 되면 가격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떨어져 봐야 제가 봤을 때 최악으로 떨어지면 10K이긴 해요. 10K이긴. 근데 10K 지금 좀 V자로 킹 꼬리 남길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차트 분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4.4나 14.5 또는 12.5K 정도가 유력하거든요. 유력하니까 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좀 비트 이더 BNB 삽시다. 또 자발타 하나 사가지고 인생 역전 복권 긁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알트코인 사는 타이밍은 제가 좀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차트 좀 작도 상황 보시고 제가 1년 전에 올려드렸던 그 트레이딩 뷰 분석을 꼭 좀 한번 봐보세요. 리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 아래에 그때 제가 뭐라고 막 써놨을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보면 제가 왜 UST에 투자해가지고 왜 루나 UST 페어, 오스모 UST 페어에 투자해가지고 마이너스 12억이 날아가게 되었을까의 그 시작 지점이 딱 보면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 새끼가 이때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가졌구나. 그리고 좀 이제 원 관련해서도 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 부분은 좀 되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큰 손해 안 보고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제 해킹 사태까지 터지면서 항상 덱스나 디파이 풀 같은 경우는 해킹 사태 터지면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되고 이제 신뢰성도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원 하모니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괜찮은 체인이었는데 그 브릿지 체인이 해킹이 되면서 지금 가격이 와장창 그냥 곱창이 나버렸죠. 그래서 메타마스크에서도 지금 수압 지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하모니 그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다른 D앱들도 다른 D앱으로 지금 이전했거나 사실상 다 그냥 망한 상황이죠. 상폐된 상황이죠. 그래서
좀 손실 좀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 그리고 뭐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제가 뭐 괜찮은 코인인 것 같다라고 추천했던 코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하락이 나왔으니까 좀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네요. 어제 그 트레이딩 뷰 글 보고 좀 그 부분이 이때 내가 그 원코인 하모니 괜찮다라고 좀 추천을 드렸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죄송스럽다라는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좀 하모니 사가지고 좀 큰 손실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워낙 분석 자체를 이제 상승장이 시작되면 그냥 올리지를 않다 보니까, 왜냐면 제 매매도 바쁠 뿐더러 그냥 상승장이 되게 되면 솔직히 분석이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절대 믿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승장에서 막 분석 들고 오는 사람들은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상승장에서는 칩벤치가 분석을 해도 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버거든요. 그래서 정작 이제 어려운 구간에서 분석을 많이 올려주고 차트가 지금 상황 이러하니까 이렇게 대응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좀 그런 분들이 제시하는 비유는 좀 눈여겨 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상승장에 기어 나와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내치시면 돼요. 상승장에서는 침팬치도 돈을 벌어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그 어떤 분석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는 맥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맥점을 이제 얼마나 잘 짚어주느냐, 그게 실력인 거죠. 그게. 근데 그 맥점 자리가 지금 왔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이고요. 늦어도 다음 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추세 상승이 시작된 게 아니라 추세 상승을 위한 이 U자형 패턴을 만든다 이거예요. 추세 상승을 위한 이 U자형 패턴을 만든다 이겁니다. 추세 상승을 하기 위한 이 U자형 밴드, 즉 U자형으로 따지면 지금이 이제 저점 구간이에요. 추세 상승을 위한 이 U자형 바닥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U자형이 이때처럼 길어지는 U자형이 되게 되면 이제 내년 봄이 되게 되면 주요 급소 자리를 뚫고 올라갈 것 같고, 이때처럼 가게 되면 다음 달 혹은 이번 달에라도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찍다 보면 길어지네요. 찍다 보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짧게 찍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처음 녹화 영상 찍을 때는 제가 뭐 편집은 귀찮아서 하기가 싫어요. 편집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편집 저 새끼는 유튜브를 올리는데 편집도 안 하고 그냥 막 날 것을 그대로 올리네. 좀 그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그건 좀 이해 좀 해주시. 여기서 제가 편집까지 하게 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네. 그 정도 노력은 해야지 구독자가 늘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냥 구독자를 포기할래요. 그 귀찮음을 선택하느니 그냥 구독자를 포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